자, 이번에는 오토캐드를 써서 직접 스케치 도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스케치 도면에서 지금 그려야 될 게 두 부분이죠. 하나는 로봇 손목에 붙는 부위, 하나는 이 주변기구 공구를, 전동 공구를 잡는 부위,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부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할 건가, 이런 부분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손목에 붙는 것, 그죠? 손목에 붙는 것, 전동공구를 잡는 것, 이 둘을 연결하는 것, 이 세 개를 하나로 만들 거냐, 세 부분으로 만들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로 만들면 형상이 복잡해서 가공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CNC 가공해야 되죠. 일반 수동 선반이나 밀링에서는 작업하기 좀 어렵습니다. CNC 같은 경우는 비용이 일반 수동에 비해서 한 두세 배 비싸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각각을 제작을 한 다음 조립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조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강도가 좀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형상도 좀, 또 각각 부품들은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비용하고 관계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손목축에 붙는 부위부터 우선 설계를 좀 해볼까요? 캐드를 열어서 파일이 날아가서 지금 녹화한 게 다 없어져 가지고 지금 재방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녹화가 이런 게 어렵네요. 우선은 로봇 손목축에 대해서 다운로드를 받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 이제 로봇 정면도가 있고, 이제 뷰 A, B, C, D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 B 부분은 손목이죠. 네, 손목입니다. 로봇 손목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위는 여기 보시면, 그죠? 로봇 손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봇 손목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확대를 했는데, 제가 아까 처음 영상 찍을 때 조금 착각을 했는데, 요건 좀, 여기 이제 원 치수고, 요거는 좀 확대 치수가 되다 보니까 4배 정도 키웠습니다. 스케일 찍어보니까 한 4배 정도 됩니다. 좀 치수를 아래 거만 가지고 하면, 그죠? 80 정도 나오죠, 그죠? 80mm 정도 나오는데 실제 20mm입니다. 2대 8은 1대 4죠, 그죠? 4배 정도 확대했습니다. 이게 영상 녹화가 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좀 헷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카피를 해서 작업을 좀 해봅시다. 일단은 새 파일을 하나 열어서, 그죠? 저장을 하면 드로잉 1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요? 공구 홀더니까 툴 홀더 이렇게 저장을 합시다. 그럼 툴 홀더가 됐죠. 일단은 참조 도면은 로봇가 있어야 되니까 우선은
얘가 지금 블록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시프트 누르 컨트롤 누르 시프트인가요? 안 눌러도 되네. 자, 다시 누르고 두 개 아무것도 안 눌러도 됩니다. 두 개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선택이 되죠. 선택해서 오른쪽 누르면 클립보드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컨트롤 C 복사 한 다음에 툴 홀더 도면 들어가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클립보드 붙여넣기가 나옵니다. 나오죠, 그죠? 예.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들어옵니다. 지금 뭐 통째로 잡히는 것은 블록으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한번 설계를 시도를 해 봅시다. 우선 조금 선택을 한 다음 이동을 좀 할까요? 이동을 해서 좀 떼놓읍시다. 요 사이에 좀 그릴 거니까. 자, 보면 그림 보고 하는 게 빠르겠죠, 그죠? 손목 보시면 가운데 좀 파져 있잖아요, 그죠? 구멍으로. 그리고 테두리가 좀 나와 있죠. 요 테두리 두께가 한 6mm 정도 되고 파져 있는 게 한 4mm 정도 됩니다. 구멍이 하나, 둘, 셋, 네 개, 5개 있죠. 요게 리머 가공 구멍이고, 요게 M5 탭 4개입니다. 깊이 15mm, 그죠? 대략 그림 보고 이해갑니까? 만들기이기 때문에 도면보다는 그림을 보고, 그죠? 여러분들이 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면이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구멍 4개, 탭 구멍 4개하고 리마 구멍 1개. 그리고 옆에서 볼 때, 그죠? 이 측면도 보면 요 튀어나온 부분이 6mm, 이게 4mm입니다. 지금 도면 공간이 이게 지금 4배 확대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놓고 깜빡했네. 80mm 나오죠, 그죠? 이거 축소를 해서 원래 지수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축척 있죠. 수정해서 축척에 축척 객체를 축척하려면 기준점 및 축척 비율을 지정합니다. 기준점은 축척 작업의 중심점 역할을 하며 고정되어 있습니다. 축척 비율이 1보다 크면 객체의 크기가 커집니다. 0과 1 사이면 줄어듭니다. 뭐 대략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캡스톤 디자인 시간에는 그냥 뭐 따라오기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설명을 너무 길게 하진 않고, 오토캐드에 대한 사용법 설명은 로봇 주변기기 설계에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축척해 보겠습니다. 4분의 1로 줄여야 되죠. 네. 자, 일단은 뭐 축척 다시 한번 축척 갖다 대고 찍고, 자, 객체 선택하라고 하니까 얘들을 다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끝났으면 오른쪽 틱 누르면 기준점 지정하라고 되죠. 뭐 중간 정도에 찍고, 그죠? 커지죠? 왔다 갔다 하면 확대해야 되고 축소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값을 집어넣는 거죠.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나? 1 나누기 4 하면 됩니까? 0.25 했는데 앞에서는 되네요. 4분의 1, 요 4분의 1 나오죠, 그죠?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치수가 20으로 줄었죠, 그죠? 됐네. 여기 20입니다. 로봇 볼까요? 치수 볼 때 공차는 빼고 H7 이꼴 초록색입니다. H7 이꼴 초록색이다. 그래서 공차 두 개는 제끼면 파이 40, 파이 20이죠. 그래서 이 구멍의 넓이는 20, 넓이란다. 지름은 20. 요 바깥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
원은 40mm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한 개 더 있는데 이게 40이 바깥 테두리고 그죠? 바깥 테두리고 안에 구멍이 20입니다. 요거 아니다. 자꾸 실수하네. 얘가 얘죠. 예. 이게 아니고 얘네요, 그죠? 이게 아니고 얘입니다. 요 라인이 지금 요건가요? 저도 헷갈리네. 여기 바깥 테두리네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 튀어나온 요 부분이고, 요 구멍이 이제 요 폭 뚫린 구멍인데, 볼트 구멍은 어떻게 됩니까? 볼트의 위치는 자 리마의 표시를 보면 홀 깊이 5mm 돼 있죠. 그리고 파이 5로 돼 있습니다. H7 뭐 이건 빼버리고 그죠? H7은 구멍 공차입니다. 그래서 잠깐 공차에 대해서 뭐 조금만 이야기하면 그죠? 조금만 얘기합시다. 세 개는 채워야 되겠죠. 공차, 구멍 기준, 축 기준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기 하죠, 그죠? 나누기 합니다. 좀 늘려가지고 쓰면 구멍 기준, 축 기준 뭐 이런 이야기로 한다. 그래서 공차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치수 공차가 있고 하나는 조립 공차가 있습니다. 뭐 조립 공차 그죠? 치수 공차는 물건의 크기 전체 크기에 따라서 부여하는 일반 공차입니다. 일반 공차고 조립 공차는 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조립 공차는 딴 말로 뭐 이런 얘기를 씁니다. 끼워 맞춤 공차. 그래서 이제 뭐 조립 공차는 A 물건하고 B 물건을 구멍이나 축을 깎았을 때 끼워 맞춰가지고 조립하는 데 사용하는 공차를 끼워 맞춤 공차입니다. 끼워 맞춤 공차는 일반 치수 공차하고 좀 틀리게 일반 치수 공차는 이런 거죠. 어떤 여기 안 그려지나? 이렇게 이제 물건을 하나 이렇게 이런 물건이 있어요. 그죠? 이런 물건이 하나 있어요. 치수가 뭐 여기서도 캐드를 해야 되나? 자, 파워포인트도 캐드가 약간 되네, 그죠? 이렇게 이제 치수가 있는데 이런 물건하고 뭐 이런 물건이 있을 때 이 공차하고 이 공차가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100mm고 이게 30mm인데 30하고 100 사이에 뭐 이 물건 외곽을 만들 때 공차를 얼마를 줘라 하는 게 존재합니다. 제작을 항상 하기 때문에 공차는 항상 있는 거죠. 근데 왜 표기 안 하냐? 포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큰 물건은 공차를 좀 널널하게 주고 작은 물건은 작으니까 정밀하게 만들으라고 공차를 좀 타이트하게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치수 공차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 단독에 대해서 공차가 다 존재를 한다. 그래서 사실 로봇도 보면 공차가 있는 거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그죠? 이거 공차 없잖아요. 이게 당장 뭐 이 깊이를 끼워 맞추는데 쓰기야 쓰지만은 이 깊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 이 구멍의 지름이 중요하거든. 제작을 할 때 깊이는 뭐 4 했으면 3mm 깎으면 되죠. 6 했으면 뭐 5mm 정도 하면 쑥 들어가죠, 그죠? 6mm
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7mm 하면 1mm 남죠? 안 들어가죠? 그 정도는 뭐 상식입니다. 근데 이 구멍의 목적이나 이 툭 튀어나온 이 부분의 목적이 위치 결정입니다. 딱 센터링 가운데 이렇게 딱 두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구멍하고 요 축은 이게 다른 물건이 끼워져 들어가는 거를 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물건이 이렇게 삽입되어 들어오는 것을 구멍이라고 하죠. 그래서 축이냐 구멍이냐 하는 것은 요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부품에 구멍도 있고 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거를 끼워 맞출 거냐 하는 거하고 관계가 좀 있는 거죠. 구멍 같은 경우는 축을 끼워 맞추고 축 같은 경우는 구멍을 끼워 맞추겠죠. 그죠? 근데 왜 기준이 두 개가 구멍 기준도 있고 축 기준이 있냐? 가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멍은 깎기 힘들어요. 축은 깎기 쉽습니다. 축은 뭐 선반 돌리면 되는데 구멍은 30파이 넘어가면 보링을 해야 됩니다. 보링 가공은 돈 많이 들죠? 보링 가공은 골치 아픕니다. 축은 선반에 세팅하고 바로 그냥 깎기가 가능하니까 비용이 쌉니다. 그래서 축 기준이 많은데 뭐 요즘은 비용 생각 안 하고 구멍 기준이 많습니다. 왜 구멍 기준이 많으냐? 말 잘못했는데 축 기준은 축은 깎기 쉬우니까 축을 맞추라는 거죠. 구멍을 깎아 놓고 거기 맞추라는 거죠. 구멍 바꾸기 곤란하다는 거지. 축을 맞추라는 거지. 그래서 구멍 기준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구멍 기준 같은 경우는 대문자 구멍 기준은 구멍의 공차는 대문자로 씁니다. H 잘못 썼네. H 이렇게 7 이런 식으로. 축은 소문자로 씁니다. 축은 소문자로. 대문자로 이렇게 그죠? 저는 뭐 H7, G6밖에 안 씁니다. 자동화에서 이거 중간 끼워 맞춤이라고 동의합니다. 끼워 맞춤 공차는 세 가지가 있죠. 억지 끼워 맞춤, 중간, 그다음 뭐 있습니까? 헐거운 끼워 맞춤.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억지 끼워 맞춤, 중간 끼워 맞춤, 헐거운 끼워 맞춤 하는데 중간 끼워 맞춤을 저는 뭐 보통 씁니다. 억지 끼워 맞춤의 대표적인 예가 베어링입니다. 베어링, 그렇죠? 베어링 같은 경우는 타이트하게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베어링이 억지 끼워 맞춤의 대표적인 예죠, 그죠? 베어링이 억지 끼워 맞춤. 저는 중간 끼워 맞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축이라든지 샤프트 이런 데다가 끼우는 것들은 뭐 중간 끼워 맞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구멍은 H7으로 제작을 하고 축은 G6로 제작을 해주시오. 이렇게 하면 되죠. H7은 실제로 무슨 뭐 0. 얼마 뭐 이렇게 공차가 표기가 돼 있는데 그것도 뭐 크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은 그냥 그 공차를 보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H7 이렇게 통칭을 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 통칭을 하면 책 찾아봐야 되죠. 인터넷 뒤져가지고. 그죠? 자, 자세한 설명은 로봇 주변기기 한 이 시간에 해야 되나? 조금 넘어갑시다. 이건 저 외적인 이야기니까 설계해야 되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리마 구멍은 파이 옵니다. 그리고 H7 공차인데 이건 H7 공차를 혹시 모를까 싶어서 써놨습니다. 구멍이기 때문에 당연히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 0, 최대 0.015mm, 5.015mm, 5.0mm, 5.000이죠, 그죠? 5.015, 그 사이로 가공해라 이 말입니다. 이 구멍을, 리마 구멍을. 구멍이 파이 5짜리니까 구멍 크기가 5mm니까 공차도 작죠, 그죠? H7이. 근데 이 H7은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 20mm가 되다 보니까 0.021입니다. 얘는 0.015인데 틀리죠. 같은 H7인데 왜 틀리냐? 기준의 크기가 5mm에서 20mm 좀 크니까. 근데 4배 차이인데 공차를 레벨로 두진 않고 조금 더 키워놓은 거죠, 그죠? 예, 이런 식입니다. 40mm면 0.025죠. 조금 큽니다. 같은 H7이라도 다르다. 왜 다르냐 이래 물으면 할 말 없고, 크기가 좀 커지면 공차가 좀 커진다. 어느 정도 커지냐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H7 20mm의 H7 40mm의 H7은 책 찾아보면 됩니다. 도표 필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보통 KX 공차 규격집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두드려 보면 많이 쏟아져 나오죠. 공차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캡톤 디자인 시간에 계속 나올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좀 해봅시다.